지금 상태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 좀 하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거고 이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될 제 1번 선수 윤석열 대통령님 진짜 부탁인데 이쯤에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의료 정책은 심하게 아니 뭐 이번에 판결 이겨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 전공의가 돌아오나? 전공의 없이 병원들이 유지가 되나? 세금 전공이 없으면 세금으로 유지해야 돼. 근데 세금으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병원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병원의 적자를 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이 수술도 못하고 그 다음에 회진 많이 도니까 회진 많이 돌아야 되는 환자는 못 받는다며. 근데 회진 많이 돌아야 되는 환자는 중환자라며. 그럼 중환자들 다 죽어나간다는 얘기야. 나라가 이 꼴이면 나라가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정책이 아닌데. 참. 진짜 대통령은 지금쯤에서 진짜 한번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 민주당하고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쟤네들이 대통령 살려줄 새끼들이 아니라니까. 파란 하늘은 일, 내 눈이 맑구나 엑스빛 같다. 어머나 오산고등학교 나오셨네. 하늘과 땅 사이 미묘한 것이 거울에 더 밝게 비치는구나. 네가 참 다 사이로구나. 어이구야 와 오산고등학교다. 이게 춘원 이광수가 쓴 교과입니다. 이광수가 오산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이해찬이 말한 민주당 집권 20년을 집권론을 윤통이 아니 민주당 집권 20년 중에 정책으로 보면은 지금 윤통 때가 얘네들 정책이 제일 많이 통과돼. 이게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정책으로 보면 끊겼다기보다는 10년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보수 진영 진짜 정책적으로나 뭐로나 갑갑하네. 아무튼 여성부 폐지는 못한 건데 여가부 폐지는 못한 건 알겠는데 지지층은 잔알렸지. 아니 그 지지 동맹을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2030 이준석이 날린다고 2030까지 날리는 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준석하고 싸우면서 그 이준석의 아젠다까지 다 포기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하면서 니네 꺼질라면 꺼져라 이렇게 돼. 2030 지지 필요 없는 거 아니 이제 뭐 선거도 끝났는데 뭐 거기다가 지방선거 이겼지. 그러고 나니까 거봐 와 지방선거 이길 때까지 이준석이 그래도 당대표고 있었지.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는 뭐 그냥 지지자가 다 필요 없어. 너무 승승장구에 대한 자신감. 이 지지자 없어도 될 것 같고 2030 지지자 없어도 될 것 같고 의사 이 지지 없어도 될 것 같고 지금 막 외연 확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 꼬라지. 이게 뭐야. 에휴, 동맹 회복. 제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인물로 할 때 김경률부터 정광훈까지 그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윤의 장점이 뭐였냐고. 김경률하고 김경률 회계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같은 사람을 지지하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윤석열 말고 딴 사람이 없었다고. 그게 윤석열의 힘이란 말이야. 진중권하고 정광훈이 동시에 지지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 장점인 동맹의 스펙트럼이 넓게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그거를 왜 그것도 오른쪽을 두들겨 패면서 줄이냐고. 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립하는 건 우리들이 정파적 입장에서 보면 내전이라고 해. 내전. 그 내전에서 저는 명확하게 의사 편을 든 거지. 이거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의사하고 윤통의 투쟁은 의사 선생님들이 윤통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봐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째근 사람 이거 윤통이 누가 봐도 의사 통수를 윤이 때렸다. 이거는 100%잖아.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져줘야 돼. 자기 지지자들로 자기가 이걸 져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로 돌아올 수 있는 직군이라고. 그 왼쪽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만 끌고 가도 그리고 실패한 정치 이제 실패했잖아. 실패. 정책 실행하고 지금도 아직도 실패라는 걸 모르고 밀어붙이고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야. 20명 돌아왔대. 아이고 3,000명. 그럼 몇 명 남은 거야? 아유 20명 돌아왔어. 몇십 명 돌아왔어. 오케이. 남은 숫자 2,000 몇 명. 에휴. 그리고 김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윤통의 컨센 지금들 반성을 하고 있나 안 했나. 난 진짜 답답하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보수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에 대한 그 반성은 진짜 처절하게 윤, 김, 한 셋 다 해야 되는 부분, 세 분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진짜 보수를 개호구 취급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막 이랬더니 권력이 막 흔들려 버리네. 지지자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고 수하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야 되는 게 그게 권력의 기본인데 왜 이렇게 뻐덕뻐덕거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제일 오늘 저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가 이원석이 하고 검사들이 2년 동안 수사 안 하고 민기적거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한마디를 진작에 했어야죠. 권력 내부에서 대통령이 질책을 하는 말이 나왔어야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보고 수사 진행 상황 좀 체크해 보세요. 이게 속도가 좀 업무 진행에서 이게 좀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다른 분야도 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업무 진행에 대해서 수사 진행 속도나 기타 등등에 대해 점검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점검해 보세요 정도 얘기를 하고 언론들에서는 말을 받아서 대통령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 질타 이런 메시지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 진작 빨리빨리 공론화되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한테 지금 얘기 좀 해서 수사 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 좀 하고 속도를 좀 냅시다 그러면서 아니면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검찰청에 한번 가가지고 총장 수사 수고 많아 그런데 속도 좀 냅시다 이 정도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가 이렇게 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도 깜짝 놀라지. 에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안 된다고. 갈수록 과간이죠.